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최웅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도 저희 복지팀 한번 출연을 해주셔서 좀 낯이 익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많은 시의원, 광역의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서울시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0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지역의 또 광역의원이다 보니까 네.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좀 중앙정부에 대한 상대를 한다면 광역의원분들은 또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이제 다루실 텐데 요즘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가장 그 밑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또 각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네.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는 교육 예산까지 포함해서 39조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하나의 예. 한 조그마한 나라와 예. 비교할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강범위한데요. 글쎄요, 지역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분위기는 어떤지 또 소속구가 있으시니까요. 영등포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영등포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노동부 장관이라고 김영주 영등포 출신 분이 장관에 입각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지켜봤던 분위기가 이제 영등포가 옛날에는 사실은 되게 발전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3대 핵심 도시로 승격도 시켰고 그래서 이제 활기차게 지금 태동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소개 인사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현재 서울시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환경수자원위원회라고 하면은 약간 서울시의 이미지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한강이 생각이 나고, 네. 뭐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공원들, 한강 네. 수변의 공원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방금 것인가요? 말씀하신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수질이라든가 또 우리가 먹는 수돗물,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이제 기후 환경. 요즘은 기후 환경이 굉장히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 대기질 문제, 그리고 이제 전력에서 이제 태양광과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 전체를 하는 겁니다. 서울이 사실은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도 기후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듯이 박원순 시장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도 좀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자전거 따릉인가요? 따릉이라는 자전거도 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의 어떤 그런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기후환경 쪽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라든가 요즘은 매연이나 이런 걸 많이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성북구에 지금 하나를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25개 구, 서울시 225개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한 군데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암 경기장에다가 태양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 양천이라든가 서울시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에 딱 차 한 대만 놓고 거의 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태양광으로 해서 좀 전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 활동이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혹시 이제 좀 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리수 드시나요? 네. 아니 집에서는 아리수가 이제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수돗물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리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홍보도 잘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도 있었고 강해도 있었고 집에서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들 보면은 요즘에 진 아파트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을 뭐 수리를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아리수에 대한 어떤 그 응용의 기준이 좀 미달될 수 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수돗물 자체 아리수가 나오는 때는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제 이게 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 관에 노되고 녹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 그 안에까지도 하면 거의 반 이상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신청적인 부분은 뭐 동사무소, 네, 동주민센터로 그렇습니다. 가야 되나요? 네,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각 지역 보면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네. 뭐 에너지와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이 25개 자치구에 보면은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채널이 또 복지 TV다 보니까 네. 그 에너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뭐 우리가 전력 한전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도 이제 태양열 같은 것도 쓸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뭐 좀 이렇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상임위끼리 좀 이렇게 얘기가. 네, 지금 그 부분을 복지 상임위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10개 상임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점차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영등포구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네. 금융이 좀 몰려 있다. 그다음 방송국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영등포구 하면은 좀 여의도와 영등포 약간 분리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네. 사람들은 약간 영등포구 여의도보다는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신지요? 많죠. 네. 제가 이제 주민들이나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어디 사십니까? 딱 물으면 약간 망설이다가 말씀하시는 게 영등포요. 영등포 어디 사십니까? 또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또 망설이다가 말씀하시는 게 여의도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듯이 여의도와 또 영등포 지역 단동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영등포가 70년, 80년대에는 상당한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네. 도시 중공업의 활성화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낙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는 금융이라든가 방송 이런 부분이 돼 있지만 주변에 저기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예. 가장 큰 문제는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이 지금 8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이제 계속 상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등포가 그 환경적인 적이라든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 좋아지고 있는데 이 공업지역 문제 이런 도시기반 쪽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 해서 앞으로 영등포에 갈 길은 문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방송국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등포가 서남권에 지금 제2의 예술의 정당과 되는 그 서남권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등포는 사람이 문화 공간 쪽에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등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영등포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레동 하면은 그 지역구 중에 하나인 물레동이 있으시잖아요. 물레동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고척동 그 또 야구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옆에 구지만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은 그 반사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레동에서 네네. 네.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굳이 이 영등포에다 짓지 않고, 이제면 구로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레동에서 약간 이렇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동구장이라든가 동구장에서의 그 어떤 그 음악회라든가 아니 뭐 이런 부분을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는 음향 시스템하고 또 이제 저는 영등포에 뭐 클래식 같은 네. 뭐 이런 세종문화회관 같은 이러한 걸 짓겠다는 거 서남권에 예. 사실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예. 서남권 쪽이 상당히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뭐 1000석 정도의 이런 금액은 있지만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적어서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엔 또 영등포에는 4,000평 땅의 규모의 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그 김영주 지금 네. 장관, 노동부 장관 가신 분도 이렇게 공약을 걸었듯이 여기는 이제 문화가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뭐 클래식을 전담하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동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구 비수기에는 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음향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뭐 동구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는 영등포에 저기는 부분은 좀 문화적 가치를 네. 좀 높이자 싶은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화창작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레동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문화창작촌이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문화 창작가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문화창작촌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물레동에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조그만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옛날 그 백마라고 옛날에 했죠. 일산 예. 그처럼 거기는 이제 그 문학을 전공하신 네. 분들이 하나 오시다 보니까 이제 네. 활동하듯이 영등포에도 보면 이제 그 문학계 아니면 또 예술에 대한 그 사진 작가라든가 아니면 금속 공예를 하신다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좀 싸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모이시게 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경목복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박원선 시장도 지금 하고 있는 도시 재생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등포의 그 물레동의 어떤 그 철공소 부분을 좀 이제 도시 재생 쪽으로 생각해서 젊은 예술인이라든가 또 그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요즘 이렇게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거기 그 가보시면 옆에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갔죠. 예. 네. 거리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그 영등포에서 서울시에서 영등포에다가 도시 활성화적에서 한 500억 을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영등포구의 그 다양한 것들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또 세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들 클래식 전용 공간을 이제 예산을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복지관을 지을 때 복지관의 그 자리가 굉장히 비쌀 거니까 땅값 자체도 건물도 짓는 것도 근데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중앙정부에서 들어갈 텐데 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원 방식은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나 그 바우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과 이런 부분이 준비돼 있을 때 재정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게 지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어 놓고 운영에 대한 방법에 예.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종합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BTO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 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걸 다방적으로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는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경기를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도 지금 계속 하고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서울시하고 아직 뭐 추진 중입니다. 예. 추진 중이지만 이쪽에는 이제 클래식 선언권 쪽에 어떤 특색 있는 걸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그 KBS, 또 타임스퀘어,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 제2의 예술의 전당처럼 아니면 제2의 세종문화회관처럼 이게 생긴다면 하나의 축도 되고 젊음의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리 축도 됩니다. 그렇군요. 롯데백화점 있는 영등포 역사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넘어갑니다. 네네. 예, 그거 알고 계신지요? 네네네. 예.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과 구에서 어떤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또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제가 또 어느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해주면 또 구청장님이나 또 이제 저기 한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또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공청회했을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어떤 계획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문화도시에 대한 신경,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시면서도 또 문화도시 영등포구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네, 영등포 개인적으로 사실 영등포는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활성화된 도시였는데 네. 이게 사실은 주변은 굉장히 낙후됐지 않았습니까? 양천이라든가 네. 신도림이 낙후되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전체적 지원들이 앞으로 이게 구로구라든가 양천에서 거기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서남권에 필요한 사항이 뭐고 또 앞으로 영등포에 갈 길이 뭐냐면 영등포는 이제 주거와 환경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숨쉬는 도시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또 영등포에는 방송국도 있고요. 여의도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권도 있고 또 타임스퀘어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과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땅의 부지가 또 공용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영등포가 제2의 도약을 해서 문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좀 영등포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 역시도 좀 영등포구랑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하화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반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환풍기 설치 부분이라든가 출입구가 어디로 차가 나오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지역 주민들 간에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도 하셨고 또 지금 환경위원회 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서울시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사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매연이라든가 이 공기지 저하가 가다서다 하면서 나오는 그 공기질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경인도로나 아니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보면 차량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하로 놓으면서 또 그 정화 시설 해서 내보내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출입구냐, 어디가 또 환기구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의 반감도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한산된 것 같습니다. 요즘 공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터널 방식의 바이크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기 자체를 정화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한간에 알려진 양평동에 보면 그 지금 환기구가 생긴다 해서 그건 환기구가 아니고요. 비상구입니다. 비상. 그 예를 들어 무슨 황제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 뭐 했을 때 사후 조치를 좀 철저히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을 땡기려고 뭐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 경인고속도로나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좀 계속 저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자리를 좀 이게 1차선, 2차선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뭐 공원화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뭐든 100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양평동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지금 공사하시는 데 있어서 좀 피해도 받고 계시고요. 또 이제 우려하시는 환기구에서 그래서 뭐 내용이 함부로 나오지 않느냐. 거기는 다 알고 계셔요. 또 환기구가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비상구식이고 비상시에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방식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식을 갖고 왜 초반에부터 시작을 안 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검지 단계였답니다. 이제 이게 검증이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거나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석사 논문을 그걸로 해서 했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단체장이 발의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좀 빠릅니다. 사실은. 그만큼 또 홍보도 하고 저게지만 근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의해서 가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 어떨 때는 뭐 빠른 경우는 뭐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회기가 있습니다. 120일 회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마치려다 보면 어느 경우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뭐 한 45일 정도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연구한 책을 봤는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사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35개월인가 3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중앙정부로 넘어가서 되려면 36개월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의 레임덕이 시작될 쯤에 그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된다든가 아직 조례는 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는 그 내고 보면 내가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해서 하는 부분은 한 6개월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넉넉하다고 보면 6개월 정도면. 의원님이 혼자 그런 거 진행하시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랑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일꾼입니다. 예산을 갖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이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뭐 법을 만들죠.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법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차이는 좀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중앙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성년의 나이가 들어섰는데요. 아직도 보면 이제 지방 이 자치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권화 시켜서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자체도 그런 어떤 소속감과 또 일에 대한 어떤 감이 있습니다. 가장 그 아쉬웠던 부분은 서울시와 또 기초위원회에서 기초에서 합의가 봐서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영등포도 같은 거 보면 재정 자립도가 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위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있을 때가 영등포 예산 그 1년 예산이 한 4,500억 정도 되는데요. 임금이 지금 못 빼고 나면 거의 한 1,000억 정도 외에는 쓸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앙정부에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지방자치 더 발전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강력위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 예산까지 해서 거의 39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39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좌관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성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요. 학파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거의 혹시 한번 의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니꾸사꾸라는 거 갖다 놓고 거기서 밤새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이력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을 하시는 건데 초반에 이제 초선 때 도시교통국을 운영을 좀 이제 견제도 하고 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전기자동차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에서도 좀 더 이 서울시의 이런 전기자동차 뭐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8대 때 초선에 그 교통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충전하기가 힘들고 충전했을 때 많이 가지 않고 근데 요즘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요.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돼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차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얼마 전이죠. 서울시에 이제 지하철 공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와 서울 메트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서 서울교통공사가 됐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몇 년 안에 뭐 인력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결속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에 있어서의 이 어떤 폐단이 올까봐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위원이지만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히 제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첫째는 우리가 옛날에 그 도시 메트로가 있으면서 거기 이후에 생긴 게 도시철도 공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 절감에 대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걸 표현했지만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지켜는 봐야 되지만 지금도 아직도 약간의 그런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에서 4호선은 좀 약간
다굿했고요. 네. 그다음에 5호선에서 이제 8호선까지 뭐 도시철도공사 네. 이렇게 해서 그 운행 방식이 또 틀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그 직원들 간에 불합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그 좀 이사장이 됐던 뭐 김태희 이사장이 어떻게 잘 끌어갈 건지 하면서 지켜는 봐줘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반대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했지만, 막상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가 끝나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는데, 아주 잘 진행되기를 사실은 마음 속에서는 바라고는 있어요. 바라고는 있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지금 아까 그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뭐 개인적인 말씀이시지만 견제를 할 만큼은 했네요.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 할 때도 우리 그 교통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그 합방에 대한 방법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충분히 의회의 의사를 또 전달도 했고요. 또 그것도 반영이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의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물론 통과는 됐지만 그래서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만큼 또 장애인 콜택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또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일반 택시 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부족한데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이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구에서도 사실은 좀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구에서도 장애인 콜택스를 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300대 이상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또 그 운전하시고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사명감이 또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받아서 가는 데까지 또 실어주고 가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데 저는 방향이 있다면 서울시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해서 각 구에서도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좀 더 지원 방법과 아까 말씀하신 그 콜택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좀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각 지방자치 쪽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방 정부에서 사실 서울시의 어떤 복지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환경수 자원에 대한 그런 관리 차원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서울시 의회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17개 시도 운영위원회협의 회장도 해봤는데요. 좀 짐이 무겁죠, 사실은. 저희가 한번 잘못 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조례를 좀 더 조례나 이를 좀 신중히 검토할 수 있게끔 저희 그 강력위원들에게 뭐 보좌관을든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네요. 네. 그 복지 예산이 서울시가 매년 중앙 정부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SOC를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뭐 도로망이라든가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데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복지 예산 사실 적자 예산 편성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복지 예산에 이렇게 적자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나 굉장히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 제가 여담이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약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올 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어떤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누가 좀 어떻게든 다 좀 나눠주고 싶은데 예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 돈을 어디서 찍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쇼킹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돈 없는 거 알고 서울시 돈 없는 거 알고 그다음에 구청이 돈 없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최순실 사건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왜 저기 하는 예산을 2,500억 최순실 이쪽으로 해서 낭비를 했냐. 당신들이 그런 돈을 갖고 해달라는 거다라고 말씀할 때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하려고 한 5일 정도 밤을 새다 보니까요. 서울시돈에서 4,500억 정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줄이면 그 방법을 좀 더 좀 흡족하진 않지만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복지 부분에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들이 서서는 안 될 이런 돈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국회의원분들과 뭐 광역단체, 기초단체 의원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 현안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쉽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는 어느 분도 다 옆에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바뀔 때니까 뭐 자기 지역구에 대한 생각 많이 할 것이고 자기 표 관리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금 마지막까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비춰지기를 어떻게 비춰지느냐 문제인데요. 사실 서울시 전반적인 걸 고민을 하고 했다가 뭐 근데 지역이라고 지역이 급해서 물론 지역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진행됐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해졌을 때 뿌듯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낸 조례라든가 또 내가 낸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의원님 이제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장 인상 깊었고 자기 본인의 어떤 의원님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건 거의 다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냐면 제가 그 공약했었던 부분이 지켜졌을 때하고 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왜냐면 제가 전반기 때 부대 들어와 전반기 때 교통위원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적게는 뭐 5, 6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이상 매일 만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들어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일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거 되면 굉장히 감동받고 거기에 고마워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아쉬웠던 점들도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당리당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좀 아쉽죠. 이제 서울시 의회 그 장애인 의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항상 장애계 쪽에서 저희 이제 복지팀이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 장애계 의원들이 좀 들어와서 어떤 제대로 된 거버넌스라는 의회 활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장애계 또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전문직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좋아하고요. 특히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시는 장애 의원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부러울 정도로 약간 좀
건강한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보면 장애를 대변하는 우리 박마루 의원이 있고요. 또 우리 우창윤 의원이라고 저희도 그 장애 대표서 오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요. 또 어떤 일이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떨 때는 저희는 이건 알아주시겠지 하고 그냥 뭐 저희는 막 넘어가는 경우도 어떨 때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는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이건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 어떤다. 지금 내가 겪었을 때의 부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자기 목소리도 충분히 내고 있고 이게 좀 하느냐.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애 대표에서 온 의원님이지만 장애만 전부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도 찾아서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 대표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거 좀 더 안 할까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번 연속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선 때와 또 재선 때의 초심,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의정 활동의 방향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초선 때는 굉장히 열심히 또 계속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충분히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니? 아니면 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사실은 좀 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위원장에게는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 보면은 시행착오도 좀 겪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좀 가는 게 한 후반기 2년 지나고 나서 2년 그리고 이제 재선하고 나서 2년 그래서 4년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2년은 지금부터 2년 저기는 제가 보니까 내 테크닉이 좀 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고 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좀 이렇게 나태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스스로 혹시 명함 혹시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는 명함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먼저 함께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부터도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테크닉이 좀 생기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함께 하겠다는 여쭤보면 그 방향 제시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정한 게 많죠. 그런 어떤 마음을 먹게 해주는 또 귀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렸으면 들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는 그 당직자 출신이고 비서관 시작해서 당직자 이렇게 지금 이 길을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버님이 항해도 이북 분이십니다.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면 저는 끼니를 절대 안 가집니다. 5시에 일어나든 새벽에 일어나든 아침 먹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 항상 하신 말씀들이 너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이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를 말아라.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또 정치 쪽에 들어와서는 저희 제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머님이 2분, 또 누님이 2분이다.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항상 저를 이제 이렇게 보듬어 주셨던 어머님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저를 보듬어 주고 또 저를 항상 바라봐 주시는 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의원님이 계시고요. 또 누님처럼 어떨 때는 저 직원도 해주시고 저기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2분의 누님과 2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또 저도 행운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떤 귀인을 만나고 또 같이 또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저도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 이분이 얼마만큼 또 지역을 위해 신경을 쓰고 서울 시민을 위해 신경을 쓰는가라고 또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글쎄요. 제 스스로는 뭐 그래도 80점 이상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80점.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 같이 모시다 아버님은 이제 작고하셨고요. 어머님하고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사실 많이 쪼달렸어요. 쪼달리다 보니까 가족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한번 제가 슬쩍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그래도 괜찮은 남자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밖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안에서는 아니에요. 딱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저를 이해하고 있고 정말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다 잘 커져서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고 했을 때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이 의원 활동의 초심,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어떤 누군가의 힘이 됐다라는 부분, 가정에서의 어떤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좌우명 하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좌우명은 아까도 제가 문자를 아주 명함에서 말씀드렸듯이 함께가 제가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함께 만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처럼 함께가 제 좌우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암만 똑똑하고 잘다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 없이 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친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여러분과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최용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